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독교 연합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절망의 청년에서 세계 복음화의 거장이 되기까지 고 조용기 목사가 걸어온 희망의 여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9월 개봉합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에 앞장서온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대규모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싱어게인3에서 탑10에 오른 가수 호림이 구티비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신앙과 음악,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란 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JMS 정명석. 그리고 이 악행에 적극 가담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신앙스타라는 여신도 조직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세뇌하고 측근들을 수행비서로 앉혀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핵심 가해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구형의 중복성과 중대함입니다. 김 씨는 이미 이 같은 범행 조력 혐의로 지난 2024년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은 복역 중인 7년형과는 별개로 또다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 씨는 2018년 신도들을 세뇌해 정명석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일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독교 연합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생명 존중 문제와 사회 통합 등을 위해 정부와 교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번 방문에선 차별금지법 제정과 해외 선교에 대한 세제 개편 등 교계의 우려 사항도 전달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기독교계를 찾은 한성숙 국무총리. 한 총리는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해외 선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생명 존중 분야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며 교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의 문제라든지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굉장히 좀 허하고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을 얻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 역시 저출생 대책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사회 통합 등은 정부와 교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다만 차별금지법과 사학의 자율성 문제, 또 해외 선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선 교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기근에 쌓인 아이들에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금이 선교기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에 세법을 만들어서 징세한다, 국위를 선양하는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움츠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한국교회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은 한 총리는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옆 박승렬 총무는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노동소외와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AI 문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은 없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한 총리는 아울러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와
내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대회 등 교계의 주요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폐결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한 청년이 세계 복음화의 상징이 되기까지 고 조용기 목사의 삶을 조명한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오는 9월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선교의 상징이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 전 복음으로 변화된 한 청년의 삶을 조명합니다. 폐결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19살 청년 조용기.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만난 그의 삶이 바뀌었고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세계 선교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가장 큰 업적은 절망에 처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다는 것. 그 희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이고 그 절대 희망의 메시지가 순복음에 적용되면서 성령 충만과 믿음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영화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일사각오를 연출한 권영만 감독이 2년 동안 5개 대륙을 취재하며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특히 1955년 조용기 목사가 직접 쓴 투병일기와 현대기술로 복원한 33살 조 목사의 설교 육성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절대 희망을 외치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청년 조용기 목사. 시대의 획을 그은 목회자가 생애 끝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거저받은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청년에서 절대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까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오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1976년 창립돼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온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드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한 번을 뜻하는 오드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CCM 가수 소향과 찬양팀 아이자야 61, 민호기 찬양사역자 등이 출연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예정이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싱어게인3에서 탑10에 오른 가수 호림이 구티비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신앙과 음악,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호림은 청년 시절 깊고 깊었던 방황을 지나 하나님을 만난 과정과 아버지에게 바친 자작곡에 담긴 사연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또 신앙 회복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제1청자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이어가게 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태어나면서 정말 하루하루 매주 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참 생명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느낄 때가 많았는데 제가 뭐 설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창조자는 따로 있으시구나. 그래서 진짜 이 창조와 창작은 이 제 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 크리에이션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에너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들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수 호림의 진솔한 간증이 담긴 이번 프로그램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방송에 이어 24일 금요일 오후 3시, 28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더 미라클 선교회가 전북 익산 진리예빛 교회에서 제17회 더 미라클 힐링 캠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선교회는 오는 8월 열리는 목회자 부부 힐링 캠프의 세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교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느끼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들, 그 뜨거움, 간절함, 그러니까 잃어버린 눈물, 감사, 충만함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 부부에게 영적, 육체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힐링 캠프는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익산 진리예빛교회와 청복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민영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와 상주교회 글로벌부가 경북 상주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이주민을 위한 연합 아울리치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두 교회는 예배와 전도, 문화공연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필리핀과 몽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연합 선교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대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대납된 여론조사 비용 약 2,1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시장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격 반등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 7,475만 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지분증권과 주택자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자산 증가폭은 4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급등하며 외국인 보유 지분도 함께 늘면서 국내 전체 경제 주체의 총 순자산은 2.2%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당해 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주재관 등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지속됐지만 외교부는 자체 인지조차 못하고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군과 정보기관 파견자의 인적 사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망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법 취지를 설명하는 지침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에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자 정청래 후보는 황당한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신천지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당원 개인의 종교를 이유로 한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주립주택이 떠내려간 경북 안동에서 지자체가 제공한 641개 전체에 고정용 앵커볼트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는 빠른 입주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경북 도내 미설치 임시주택이 700개 동을 넘어서며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나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며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종합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국 105개 관서에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고 경찰서장이 즉시 불법 추심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위장 수사 도입과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은 물론 피해자가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 카타고의 승부에서 2승 1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점을 먼저 놓는 젖바둑 형태였지만 신9단은 1국 패배 후 내리 2연승을 거두며 공식 대국에서 AI를 꺾은 최초의 기사가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했던 홍해가 다시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5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세계 원유 공급이 25%까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3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간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기술안보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이 오는 9월 AI를 주제로 정부 간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AI 회담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 전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회담 초기 준비 단계인 만큼 날짜와 장소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 재고 부족 문제를 백악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습한 후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충분한 탄약과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1%로 집계돼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내부 보안성 평가 과정에서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오픈 AI는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일부 모델이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망을 뚫고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인증 정보를 탈취해 서버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VTV 뉴스 조은혜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에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최대 80mm, 대구와 경북에는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4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의 조직적인 성범죄와 은폐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담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단의 거짓과 범죄를 분명히 경계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